그 여자가 아들을 노린 사기꾼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말하던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으로 무너져 내렸죠. 아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었고 저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어요. 진수야,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는 진짜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3살 윤정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사람들은 저를 늘 단정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삶에서 가장 평범하던 하루는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9시 47분, 거실 시계 초침이 딸깍하고 움직이는 소리까지 또렷이 들리던 그 고요한 시간에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 닫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세상을 향해 절규하듯 내리친 절망의 소리였어요. 그때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몸에 맞게 다른 버건디색 안락 의자에 기대어 식지 않은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이었죠.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림, 멀리 지나가는 차 소리, 남편 도현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 모든 게 평화롭고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지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딱, 딱, 딱. 굽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빠르게 찍는 소리.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세연이다. 그리고 뭔가 터졌다. 제 딸 세연이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컨설턴트예요. 늘 냉정하고 침착하고 실수를 모르는 아이죠. 그런데 그날 밤 그녀의 걸음에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평소의 세연이가 없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차잔이 흔들려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세연아, 무슨 일이야? 제가 묻기도 전에 세연이는 식탁으로 성큼 걸어와 손에 쥔 마닐라 봉투를 쾅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사진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흩어진 사진들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소라, 제 아들 진수의 약혼녀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결혼식장 예약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며 허리를 숙이던 예의 바른 그 여자였죠. 그런데 사진 속의 그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아파트 현관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장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까지 그 모든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래된 연인 같았어요. 그 여자 아직 남편이 있어요. 세연이의 말이 방 안의 온도를 10도는 낮춰버린 듯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내 목에서 나오는 것도 이상했어요. 가늘고 떨리고 낯설었습니다. 세연이가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죠. 이 남자, 이름은 정민호 소라의 남편이에요. 서류상으론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 이혼은 가짜였어요. 순간 세상이 기울었어요. 식탁 모서리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며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럴 리가 없어. 그 애가 직접 말했잖아. 이혼했다고. 이제는 진수한테 집중하겠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다 계획이었어요. 세연이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라는 오빠를 이용하려 했어요. 진수 오빠는 상처가 많잖아요. 아내를 잃고 혼자 된 지 2년. 감정적으로 약하고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노린 거예요. 세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취록이에요. 탐정이 확보했어요. 종이 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대화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건물 세 채? 그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절반은 내 거나 다름없지. 근데 남편이 알면 어떡해? 괜찮아. 서류만 냈어. 이건 인생 투자야. 몇 년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잖아. 손에 쥔 종이가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희의 제사 때 함께 울던 그 눈빛, 진수를 진심으로 위로하던 그 따뜻한 말들, 모두 연기였던 건가요? 위층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가 연주하던 곡이었어요. 가희가 떠난 후 처음으로 다시 작곡을 시작했던 그 희망의 멜로디, 그 소리가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겠죠. 오빠에게 말해야 해요. 세연이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건 숨길 수 없어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말하면 진수는 우리를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 여자를 감싸겠지. 그러면 아들을 잃게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만나야지. 내 눈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진실을 들을 거야. 거짓말을 하나라도 더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겠어. 세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마치 엄마, 우리 둘이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시계가 10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그 여자를, 이소라를 직접 마주하기까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 가족을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어. 진수의 기타 소리가 마지막 음을 울렸습니다. 그 음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듯 공기 속에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 모든 진실이 드러날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밖에는 초겨울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낙엽은 인도 위를 굴러가다 발밑에서 찢어지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내릴 듯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도무지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세연이가 계산을 마치고 먼저 내리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들어가요. 오늘은 그냥 사실만 보자고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어요. 사실만 보자 그런데 진실이란 게 그렇게 차분하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집에 들어서자 세연이는 노트북을 켰어요. 제가 방 한켠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는 사이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람 이름을 검색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기업 정보, SNS 계정까지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죠. 바로 제 아들이 결혼하려던 여자 소라였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본 순간 제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세연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 사람 2번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5년 전엔 지방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요.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한 사건.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멎은 듯 했죠. 설마 우리 아들? 세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겹쳐요. 나이, 직업, 사는 곳,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아들의 얼굴로 가득 찼어요. 그 순진한 웃음, 힘든 일에도 괜찮아요. 엄마하며 웃던 그 아이. 아니야, 세연아, 소라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내 오빠는 이번엔 진짜 행복해졌다고 했어. 나한테 처음으로 그런 말 했다고.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그래서 더 봐야 돼요, 엄마. 오빠가 믿고 있는 게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꾸며놓은 환상인지. 그날 밤 세연이는 잠도 자지 않고 자료를 모았어요. 소라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 과거의 신용 기록, 심지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주소까지.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죠. 다만 그 그림은 너무도 끔찍했어요. 소라는 이미 세 번째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이에요. 결혼 자금 명목으로 오빠 통장에서 이미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숨이 막혔고 세상이 기울었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무겁고 멍한 상태로 새벽을 버텼죠.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말하면 아들이 얼마나 무너질까? 그 아이는 한 번의 이혼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다시 사랑을 믿게 된 것도 겨우였는데 또 이런 배신을 알게 된다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때 세연이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진실은 아파도 거짓은 결국 사람을 더 부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저는 그제야 느꼈어요. 아마 세연이도 예전에 이혼과 배신을 겪으며 같은 고통을 겪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진실을 붙잡으려는 거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라의 아파트로 향하기로 했어요. 세연이는 이미 자료를 모두 정리해 프린트해 놓았죠. 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내 가슴은 마치 폭발할 듯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소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머,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웃음에는 미묘한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통장에서 사라진 돈, 그게 뭔지 설명 좀 해주겠니?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죠.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 소라 아니지? 예전에 이름 바꿨지. 결혼한다는 말로 사람 돈 빼돌리고 사라졌던 거 다 알고 왔어.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딸이 똑똑하네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덧붙였죠. 어머니, 사람은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쪽 아드님은요, 저한테 돈을 줬지 빼앗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겠다고 했어요. 사랑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은근한 도발이 섞여 있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사랑이 사람을 망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말에 소라는 살짝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어머니,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기까지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죠. 엄마,
오빠가요, 지금 소라한테 가고 있어요. 그 여자 다 정리하고 떠난대요. 오빠가 직접 만나서 잡겠다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새벽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야. 반드시 막아야 해.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차 열쇠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세연이를 향해 외쳤어요. 세연아, 우리 지금 바로 가자. 이번엔 절대로 늦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밤을 향해 달려갔어요. 어쩌면 그 길의 끝에서 진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니면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세연이는 이미 내일의 계획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인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낯선 감옥 같았어요. 아무리 불을 꺼도 눈이 감기지 않았죠.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단 하나, 진수가 내일 어떻게 될까였어요. 시계 초침이 딸깍,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제 가슴이 같이 내려앉았어요. 옆에 누워있는 도연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그의 숨소리가 그토록 멀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살짝 새어 들어오며 커튼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속에 마치 제 마음이 실려나가는 것 같았죠.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국 내 손으로 아들의 세상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 아이러니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세연이 말이 맞았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상처가 올 뿐이라는 걸요. 새벽 5시 세연이가 거실로 내려왔어요. 커피포트를 올리며 낮게 말했죠. 엄마, 준비됐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끝이 떨려서 머그잔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세연이는 이미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각종 영수증, 계좌 내역, 이름 변경 기록, 심지어 결혼 사기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그녀는 정말 완벽했어요. 이걸 보면 소라가 뭐라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거짓말은 결국 증거 앞에서 무너지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잖아. 진수가 직접 눈으로 본다 해도 바로 믿진 못할 거야. 사랑이란 게 그렇잖니. 세연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서 증명해요, 엄마.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새벽의 공기는 살을 에일 만큼 차가웠어요. 어둠이 걷히기 전 붉은 빛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죠. 차 안에서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어요. 세연이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전방만 바라봤고 저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 안에는 한 가족의 평화를 지킬 유일한 무기이자 동시에 아들의 심장을 찢어놓을 칼날이 들어 있었어요. 소라의 진짜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 낡은 빌라였어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철문이 녹이 슬어 있었고 계단은 오래된 흙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곳이 결혼을 앞둔 여자의 집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어요. 세연이는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요. 오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문이 살짝 열렸죠. 소라는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 하더니 금세 표정을 정리했어요. 어머,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 속엔 두려움 대신 이상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죠. 마치 이미 이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소라 씨, 우리 아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그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요?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아, 그거요? 진수가 준 거예요. 결혼 준비하라고요. 제가 빌린 게 아니에요.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세연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죠. 이름, 주소, 은행 계좌. 다 확인했어요. 당신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적 있죠? 2번이나요. 그때도 결혼 준비였어요. 소라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남긴 흔적이 있었어요. 완벽히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의 거짓말은 언제나 틈이 생기거든요. 세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소라는 한숨을 쉬며 벽에 기대었어요. 그래요, 인정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착하게만 살아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나도 사랑을 원했어요. 나름대로.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흔들렸어요. 그 목소리엔 진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제 안의 분노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의 인생을 이용하고 돈을 훔치는 게? 그건요, 어머니. 당신 같은 사람들만 하는 말이에요. 가진 사람들,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 저는 늘 혼자였어요. 누가 절 믿어줬을까요? 그녀의 눈가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에 세연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진수라는 이름이 떴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나 지금 소라 집 앞이야. 얘기 좀 해야겠어.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진수야, 안 돼. 지금 오지 마. 절대 오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문 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그 익숙한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세연이가 재빨리 창밖을 내다봤어요. 엄마, 오빠 왔어요. 순간 소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다 왔네요. 진짜 쇼는 지금부터예요. 그녀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라야, 나야. 문 열어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제발, 제발 이번엔 내 아들이 부서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숨이 멎은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제 정말 진실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걸. 그 한 줄, 그 차가운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이 진실을 내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요. 누가 뭐래도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요. 그 아이의 마음이 또 한 번 부서지더라도 그게 진실이라면 이번엔 내가 그 조각들을 내 손으로 모을 거예요. 휴대폰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51분. 숫자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세상이 무너질 그 순간을 향해 초침이 한 칸씩 무겁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저 숨만 내쉬었어요. 마치 숨을 들이마실수록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세연이는 제 옆에서 단단히 서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쌓여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죠. 딸의 눈빛에는 결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의 뒤에는 분명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어쩌면 제 마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제 손끝은 이미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던 그 USB가 도착한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택배 봉투는 단출했어요. 아무 표시도 없는 마닐라 봉투 하지만 그 안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왔어요. 지금 오세요. 세연이의 문자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 도연 씨에게 세연이 일 좀 도와줘야 해 하고 얼버무린 뒤 손에 가방 하나 들고 문을 나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걸 보고서야 제 몸이 얼마나 긴장돼 있었는지 알았어요. 세연이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하늘빛이 낯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건물은 늘 세련되고 멋졌죠.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고급 아파트. 딸이 자신의 힘으로 산 집이라 평소 같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지금 이 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만이 자리했죠. 세연이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자 제 앞에 선 딸의 얼굴은 눈가가 붓고 창백했어요. 그녀의 손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로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와요. 작은 방 안엔 노트북과 스탠드 하나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겠지만 그날은 모든 풍경이 잿빛이었어요. 우린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노트북 앞에 앉은 세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세연이는 늘 강한 아이였어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재판을 이기며 냉철하게 살아온 아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손가락이 마치 한겨울의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USB를 포트에 꽂는데 2번이나 시도해야 했어요. 짧은 띠링 소리. 컴퓨터가 장치를 인식하자 화면에 폴더가 하나 나타났어요. 박조사 기밀. 딸은 아무 말 없이 클릭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진, 영상, 음성 파일, 문서들. 한눈에 봐도 이건 끝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거든요. 잔인하게 단순하죠. 첫 번째 사진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소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 웃으며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라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오피스텔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사진 아래 차가운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정민호 35세 2024년 2월 14일자 이혼 신청서상 이소라의 배우자.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이혼한 지 8개월 전. 그때가 바로 소라가 우리 진수 앞에 처음 나타났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사진들은 이어졌어요. 아침이면 나란히 같은 건물을 나서고 저녁이면 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한강변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는 모습. 소라는 머리를 풀고 가운을 입은 채 민호의 품 안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제가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진수 앞에서 짓던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짜 편안한 표정이었죠. 세연이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넘겼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울분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이건 용서할 수 없어라고 외치는 눈빛이었죠. 그 다음엔 영상이었어요. 오피스텔 입구 CCTV. 거칠지만 명확했어요.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들어가고 장을 봐서 올라가고 가끔 복도에서 키스하며 웃었어요. 시간표처럼 반복되는 그들의 일상이 제 가슴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웃던 그날, 바로 이 영상이 찍히고 있었던 거예요. 진수 씨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그녀의 그 말, 그 미소가 전부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일, 오디오. 파일 이름은 카페 마이너스 대화 마이너스 완전본. mp3. 세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카페 소음이 들렸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 음악, 사람들의 대화. 그러다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였어요. 이소라.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또렷했어요. 강남의 건물 세 채? 걱정할 게 없어. 그 남자랑 결혼만 하면 절반은 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더 소름 끼쳤어요. 다른 여자가 물었어요. 진짜 이혼한 거 맞아? 그 남자 아직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소라는 웃었어요. 서류만 냈지. 민호랑은 잘 지내. 그냥 외형만 정리한 거야. 이번 건으로 평생은 놀고 먹겠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소라는 제 아들의 인생을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순수함을, 상처 입은 마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소라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남자 너무 착해. 자기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 있다고 느끼는 게 고마워서 뭐든 다 믿어. 너무 쉬워. 가끔 미안하지 근데 멈출 만큼은 아니야. 그 뒤로 들린 웃음소리,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세연이가 녹음을 멈췄어요.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그때 세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확실하죠? 우리가 막지 않으면 오빠 인생이 끝나요.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기예요. 계획된 범죄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노트북 화면에 멈춰진 장면을 바라봤어요. 소라의 웃음, 민호의 팔, 그리고 그들의 발코니.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실이 너무 잔인해서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딸이 탐정의 최종 보고서를 열었어요. 냉정한 문장들이 화면에 차례로 떠올랐어요. 대상자 이소라와 정민호는 마포구 오피스텔 1504호에서 동거 중이며 서류상 이혼은 재정적 목적을 위한 형식적 조치로 판단됨. 결혼 사기 의도 확인됨. 엄마 괜찮아요. 세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길 바랐지만 그 순간엔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저는 지금 제 아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커피 향이 퍼져 있었지만 아무런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진수 생각뿐이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가 이번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진수는 그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어요.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상처도 깊었어요. 첫 번째 결혼이 깨졌을 때도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 아이의 마음이 부서지는 걸 보게 생겼어요. 엄마,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나요. 세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라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짓을 했어요. 남자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감정까지 이용했어요. 진수 오빠는 그냥 그 중 하나가 될 뻔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니 현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제 아들이, 그 순진한 아들이 누군가의 계획된 거짓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학생들은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세연아, 제가 낮게 불렀어요. 응? 우리가 이걸 끝까지 해야 할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수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잖아. 아무리 속임수라 해도 그 마음은 진짜잖아. 그걸 부숴버리는 게 정말 그 애를 지키는 걸까? 세연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머그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 사랑은 상대가 진짜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짜라면 그 사랑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칼이 돼요. 오빠는 지금 그 칼을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연이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어요. 어른이 되어 있었고 그 어른의 단단함 속에 냉철한 현실이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22분. 시간이 가고 있었어요.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진수가 소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때까지요. 그 순간 문득 지난 몇 주 동안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진수가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 엄마,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소라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제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그 얼굴. 어머니, 저 진수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저는 그때 조금이나마 안심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그때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왜 몰랐을까? 왜 눈앞에 거짓을 믿었을까? 왜 내 아들을 그 함정 속으로 보내버렸을까? 엄마, 우리 가요. 세연이가 일어섰어요.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두 다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세연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에서 용기가 조금씩 돌아왔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말이 없었어요. 세연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새삼 느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버티는 건 세연이 덕분일지도 몰랐어요. 차가 멈추자 눈앞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소라의 집. 한때 진수가 우리의 미래가 될 곳이라고 말했던 그 아파트였죠. 이제 그 문을 두드리면 모든 가면이 벗겨질 거예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이 젖을 만큼 긴장됐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진실은 우리 모두를 상처 입힐 거라는 걸요.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속삭였어요. 문 앞에 초인종이 울리고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 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어요.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요. 그리고 그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제 심장은 더 이상 뛸 곳이 없다는 듯이 요동쳤어요. 모든 게 이제 눈앞에서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끝이 얼마나 무너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나갔어요. 진수는 말수가 줄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있었죠. 하루에 한 번씩 저녁을 함께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치료였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단호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에 앉아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괜히 눈가를 훔치곤 했어요. 그가 흘린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안도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챈 건 아닐까, 좀 더 일찍 움직였다면 덜 아팠을까? 하지만 세연이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린 제때였어요. 너무 늦지도 너무 일찍도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고마웠어요. 딸이 이렇게 어른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진수의 얼굴에도 조금씩 예전의 미소가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일어설 힘은 얻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사랑이라는 건 결국 따뜻함만이 아니더군요. 때로는 찢어지는 고통이었고, 감히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건 그 선택의 끝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하지 않고 마주한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붙잡은 용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게 했죠. 밤이면 가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불빛을 바라봐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고 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겠죠. 우리 가족이 겪은 일도 어쩌면 그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이야기 안에서 저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봤어요. 사랑은 단지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인내고 때로는 아픈 진실을 전해야 하는 용기였어요. 진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볼 때 감정보다 행동을 먼저 본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상처가 남았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상처 위에 다시 희망이 자랄 테니까요. 도연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믿음이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더라.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누군가를 다시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믿기로 했어요. 서로를요. 세상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을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진수는 조금씩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었고 세연이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고요. 저는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버텨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함께 산책을 했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서로의 발자국 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졌죠. 그런데 그 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렇게 걷다 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바로 회복이었죠. 저는 이제야 깨달아요. 사랑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서 그래서 더 깊고 더 진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살아남았다는 건 단지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다시 시련이 닥쳐와도 저는 압니다. 우리가 한번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났다는 걸요. 그 기억이 우리를 지탱해 줄 거예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 때면 저는 문득 생각해요. 그날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아픔 속에서 배우고 이름 속에서 깨닫고 그걸 품고 다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자신에게 다짐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말자. 믿되 확인하자. 진실은 언제나 떠오른다. 이제 그 말이 제 인생의 작은 주문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주문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상처가 모두 흉터로 남게 되면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해요. 그건 우리가 사랑했음을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흔적이니까요. 그날의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웠어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싶진 않지만 만약 또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으면서 진정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